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서울은 여전히 무덥습니다. 장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고요. 제주도에만 낮까지 약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아침에도 후텁지근하던데요. 오늘 더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서 열대야에 버금가는 체감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9도까지 올라 어제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했던 충청 이남도 날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북부 지방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충청 이남은 흐리겠습니다. 현재 중북부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륙 곳곳에 한때 5에서 최대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21.9도, 전주 23.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9도, 대전 3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충청 이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무더위 속 정체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주말 동안에는 충청 이남에 장맛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며 수도권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가는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족입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카타르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과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등이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이란 간 간접 협상이 있었는데 양측이 쟁점에서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고요? 네, 이번 회담은 양측 협상단이 직접 마주하지 않고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양쪽으로 가며 의견을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카타르 총리, 국왕 등을 만나 협상 토대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이 참석해 중재국 인사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의 회담 최우선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체계 구축이었습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은 상선 운항 문제가 핵심이라면서 진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이 아직 상당히 초기 단계이며 핵 문제는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말해서 본격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alking about some of the details here, making sure commercial traffic really does. It's already started in an amazing direction, but really just ensuring that we continue to make the progress on that. And that's what they're focused on. 반면 이란은 해협 항로를 자국이 관리하고 무상 통항은 종전 협상이 진행될 단 60일간만 허용할 거란 입장을 거듭 천명했는데요. 회담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던 외국 선박이 좌초됐다고 보도하면서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غیر از مسیر اقتدار در خلیج فارس ممکن است موجب بروز اتفاقهای غیر قابل جبران شود. 이란은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의 면담은 없었다면서 카타르 측과 동결자산 해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바논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거론하면서 양해각서 위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내일까지 연락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레바논 전선 휴전이 포함된 만큼 향후 휴전 위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다면 뚜렷한 진전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이란의 비핵화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어서 이견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denuclearization of Iran is moving along well. They've had very good meetings, and we'll see. We hit them very hard for 3 nights, as you know, but we're getting along very well.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면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난주 이란을 강하게 타격했고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꼭 필요하지 않는 한 그리고 명확히 규정된 목적이 없는 한 미군을 다시 투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지난주 발생한 무력 충돌에 따른 위기를 넘기고 협상 국면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 등에서 이견이 여전한 만큼 고위급 회담 성사로 이어지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번엔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입니다. 사망자 수가 벌써 2,300명을 넘어섰고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7일 동안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유엔의 경고도 나왔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에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진 사망자가 2,295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1,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지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은 위성 영상 분석 결과 58,870채의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진으로 소중한 사람들은 물론 삶의 터전까지 이른 이재민들은 공포감에 건물 대신에 야외 캠프에서 지내면서 대피소는 과밀 상태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El apartamento de lado se vino para el otro apartamento donde estábamos nosotros y por eso es que está agrietado, está afectado el apartamento de nosotros, o sea, los dos. Y estamos aquí porque tenemos mucho miedo por el temblor.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겁니까?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주택과 공급망이 다 파괴된 라과이라 주에 먹을 게 없어서 한 달치 식량을 전달해 임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구호와 복구가 이제 장기 과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Recovery will be a marathon, not a sprint. Sustained support for the people of Venezuela is critical, and it's exactly what we're doing. 파나마에 있는 유엔 인도주의 지원 창고엔 1,400톤 이상의 구호 물자가 사전 배치돼 발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구호위원회도 구호시설은 수용 한계에 도달했고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겨 깨끗한 식수 확보와 위생 유지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통행 관리와 출입 제한 말고는 제대로 한 게 없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호 식품 공급이 조율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온의 날씨에 식품의 상당량이 배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부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부유층이나 권력층이 있는 곳에만 구조장비와 인력이 우선 투입되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세계보건기구는 보건의료시설들이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진 전부터 백신 접종률이 베네수엘라에서 낮았기 때문에 이제 홍역이나 디프테리아 같은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 창궐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일 잔해 속에서 많은 시신이 수습되고 있어 병원 영안시설은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기조차 힘겨워하는 모습입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 쓰레기와 잔해 문제가 매우 심각해 모기나 해충을 매개로 한 전염병 발생 우려도 커졌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노숙자 신세가 된 천식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들이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면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 특위회의에서 여야는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시위대에 가로막힌 잠실 개표소 문제와 관련해선 선관위는 여야는 물론 시위대도 함께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선관위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 첫 회의와 달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에요.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역을 내라. 근데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시위대에 계신 분들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필요하다면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야당 소속 위원장까지 나서 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왜 하죠?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사태 책임을 물어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를 압박했지만 위 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오늘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폭발 사고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해왔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사고 이후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으로 완제품 반출이 막히면서 생산된 탄약 재고도 계속 쌓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장 내 여러 공실에서 허용 기준인 정체량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체량은 로켓 추진제를 제조하는 공실에 보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 허용량을 말합니다. 보관 가능한 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초과한 화약을 야외에 쌓아두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원래 한 공실에 이제 몇 개 이상은 이게 들어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데 탄약도에서 하나하나씩 빼면서 하기에는 막 힘들고 불편하니까 밖에다가 이제 막 그걸 적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사고 이후에도 사업장 부지를 함께 쓰고 있는 협력업체는 여전히 탄약 생산 공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화 에어로 측에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으로 완제품 반출에 필요한 물류 작업이 중단되면서 탄약 재고량만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수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수량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수출을 못하면 지체포 상금 같은 게 나오니까 어떻게든 간에 빨리 뽑아내려고 하나 쪽에 이렇게 구인을 해가지고 작업을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증언들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라도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더욱더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위험한 상황 자체를 개선한다는 말만 할 뿐이지 전혀 개선되는 게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특별감독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고 직후에도 특별감독을 벌여 500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